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아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로 제주에서 검거됐습니다. 3년 동안 피해자가 1,700명이 넘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 홍삼 진액의 성능을 보여준다며 종이를 액체에 담그자 푸른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종이 안 빠지는데 발효홍삼에 넣으면 색상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박수해주세요. 이건 맛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홍삼 진액에 미리 식초를 타둔 것뿐. 산성 용액이 닿으면 붉게 변하는 시험지를 사용한 겁니다. 곧이어 경품 추천과 선물 공세가 이어집니다. 제가 고객 사모님들한테 올해 수요일 날 복수를 내가 3kg 사면 총 6kg 준단 말이에요. 몇 kg 준다고요? 6kg예요?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업체 대표는 제주도 내 시장 2곳에 홍보관을 차려 3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한 물품은 홍삼과 녹용 등 120여 개 품목. 4만 원짜리 관절약을 만병통치약으로 부풀려 98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할망들 막 올라가. 아침부터 올라갔다 한 몇 시간씩 딱 나오는 것 같고 그러던데. 다니다 보니까 100만 원에 치트도 사고 200만 원짜리도 샀잖아요. 이들은 첫 방문자의 경우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받아 거주지를 확인하고 60세 이상만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회원증까지 만들어 출석 확인은 물론 수급 용도로도 활용했습니다. 또 이들은 노인들에게 도수 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며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속여 물품을 판매해왔습니다. 3년 동안 피해자만 1,700여 명에 피해 금액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엄마, 이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다음에 그다음 물건을 사게 하고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협박을 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대 업체 대표와 70대 홍보 강사를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와 우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기 오토바이 화재로 리튬 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도 전기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리튬 배터리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3번이나 불이 난 우도의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 37대가 불에 탔는데 모두 리튬 배터리를 쓰는 오토바이였습니다. 화재 하루 전 우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불이 난 업체만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오래된 리튬 배터리 과열이나 빗물이 들어가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도에서 운행 중인 전기 오토바이는 모두 900여 대. 이 가운데 12%는 리튬 배터리, 나머지는 납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 오토바이에서만 불이 났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납 배터리에 비해서 내부 저항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요. 급격한 전류 변동이나 단락 상태에서 고열이 발생돼서 화재 발생 위험이 그만큼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에서 리튬 배터리를 쓰는 전기 오토바이는 모두 3,800여 대. 지난해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자전거 680대도 대부분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이 닿기만 해서는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고 물이 닿아 수소가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배터리에 물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충전하지 말고 자연 건조시켜야 하고 일체형일 경우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습기가 있는 곳은 보관이나 충전 장소로 부적절해 피해야 합니다. 충전 중 자동 차단 기능이 있어도 충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낫습니다. 충전을 딱 꼽아가지고 한 3시간 후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빼는 게 좋아요. 그냥 기계만 믿고 내버려 놔둔다는 거 사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화재 예방과 함께 적절한 진화 대책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시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됐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우선 분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외곽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체육회 직원 전체 회의 시간. 직원들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병철 회장이 고성을 지릅니다. 했음에도 뭐 회장 엿먹으라는 거냐? 어? 죄송합니다. 그럼 나도 여쭐게 앞으로. 봐봐봐. 어떻게 하는지. 나도. 고용노동부는 이 발언을 포함해 이병철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2건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까지 접수됐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을 계속 도에 출장에 동행을 한다든지 저희도 마주치는 부분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표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 장소를 바꾸도록 돼 있지만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체육회장은 오히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체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전 논의조차 없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며 2차 피해라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이나 국장님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그런 조치가 저한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제주도 체육회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주도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 체육회에다가 저 조치는 취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문체부의 어떤 조사 결과라든지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도체육회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이병철 회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 기기가 부착된 전국의 대형 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포항제철소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해 또다시 사업장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포스코는 탄소 저감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위장 환경주의, 즉 그린워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석탄을 연료로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 생산 과정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 이래로 줄곧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는 올해도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로 측정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만 8천여 톤, 포항제철소가 2만여 톤을 배출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각각 36%, 41%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항제철소의 굴뚝 1개당 평균 배출량도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대표 성분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 설비를 얼마나 했는지. 포스코는 최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2년 출범한 포스코의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린잇입니다. 특히 그린잇 철강은 탄소 배출을 줄인 철강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 홍보 표현 중 일부가 탄소 저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철강 제품은 탄소 저감이 일반 철강 제품과는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과장된 문구나 거짓된 문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탄소 없는 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것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포스코는 굴뚝에 TMS를 확대 설치했고 2년 전 태풍 흰남노로 가동이 중지된 공장을 정상 가동해 수치상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배출량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린워싱 문제와 관련해선 그린워싱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북서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씩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과 중산간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도 밤낮으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북부 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위험 수준을 보여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풍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순간 풍속이 산지에는 초속 20m, 해안 지역에도 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현재 26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 25도, 서부 지역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북부 지역 33도, 동부 지역 30도, 남부 지역 29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우도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려서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남쪽 먼바다는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북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산지와 남부 지역에서는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의 지난달 평균 기온이 역대 4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제주의 지난달 평균 기온은 22.3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아 기상관측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의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제주의 내린 비는 432mm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주요 도로에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이 방침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했지만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주민투표도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은 제주도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점부터는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는 주민투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 서예가인 한골 현병찬 선생이 자신의 작품과 전시관을 제주도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현병찬 선생은 서예 작품 1088점을 비롯해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에 있는 전시관 2층 건물과 토지 3,410제곱미터를 제주도에 조건 없이 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기증받은 작품과 건물을 활용해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과 당원들이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당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후보가 한나라당 때부터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로 25년 동안 경험을 쌓았다며 국민과 당원들이 답답해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당정 관계 협력으로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레드팀의 팀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3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진보당이 되겠다며 제주 제2공항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무제한 교통카드와 기후위기 대응 완전 무상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4.3 추가 진상규명운동, 윤석열 정부 심판에 최선을 다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1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의 마지막 구간인 회천동과 신촌리 사이 4.2km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조로는 지난 1999년 애월읍과 노영동 사이 구간이 착공된 이후 25년 만에 26km 전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애조로 완전 개통으로 제주시 동부와 서부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도심 지역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인 전농로 개선 사업을 위한 주민경청회가 제주시 3도 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전농로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하고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며 전선 지중화와 녹지 공간 확보를 추진하는 계획과 함께 국내외 보행자 우선 도로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차량 통제에 따른 우려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